자,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캠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뭐랄까요? 기대감과 우려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신기하게도 이 부분을 뚫지 못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소개시켜 드리면서 뭐 상방과 그리고 저점, 상방과 그리고 저점. 항상 이 네 번을 정확히 이야기 드렸죠. 자, 오늘 영상의 주제,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이 부분을 뚫지 못하는가? 사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환사채예요.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 얼마 전 공시상 이 급락 나왔을 때, 전환사채를 다시 투자받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신용평가 대상자를 어,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는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따 제가 라이브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고요. 그리고 전략 자료집 하나만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자, 영상 오늘 좀 가볍게 갈게요. 자,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 왼쪽, 오른쪽에 제가 중앙첨단 소재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거의 그냥 뭐랄까 신같이 맞춰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시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왜 영상 많이 안 올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1월 달부터 2차 전지의 이 밸류 체인은 우리가 이제 핵심 소재를 전액,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으로 나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액의 대부분 이제 국내 시장 차지하는 게 이제 엔캠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잘 봐요.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1월 달부터 빠지면서 얘는 오르죠. 왜 그럴까? 양극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재. 이게 똑같은 MSCI에 포함되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포함되면 몸집이 두꺼워져요.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입된 후에 이 무거워서 잘 안 한다고요. 물론 2차 이제 하락도 있지만 편입되고 나서 꼬라박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블럭딜 나왔을 때 했던 말은 뭡니까? 이거 무조건 한번 팔고 가라고 이야기했죠. 또 안 좋은 이야기 아니.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그 사모펀드는 분명히 주가를 눌러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해법도 말씀드릴게요.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 보게 되면 달라요. 둘이 한번 같이 한번 동일선상에서 볼까요? 자, 어때죠? 얘는 오히려 꼬라박을 때 얘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언제? 5월 달에.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꼬라박는데 얘는 또 들어올리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언제부터 얘기해 드렸어요? 아주 오래전, 여기서부터. 그죠? 800원짜리 전환사채를 팔아먹고 31일 때 이들이 전환되기 이전에 이틀 전에도 권리 공매도를 이용해서 팔아먹고, 아직 다 팔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팔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쪽으로 들어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깊은 분석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트라스 8000이 최대 주주인데, 지금 엔캠도 이제 최대 주주인데, 아트라스 8000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오정강이에요. 어차피 오정강이라고. 오정강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 지분이 별로 없어서. 이해되셨나요? 이 시나리오 언제부터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최근 거. 최근 거,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9월 30일, 13일 전에 제가 지금과 거의 똑같은 주가 아닙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그죠?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엔캠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몰빵 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사모펀드,
그들의 매도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분명히 동원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 전액에 대한 부분이 짧은 투자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즉 2차 이제 성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동사는 일단은 힘있게 향후에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전환사채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뭐죠? 요 이야기 좀 해드리면서 중앙첨단 소재. 이 중앙첨단 소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키를 모르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끊지 마시고 봅시다. 를 반드시 기억하세요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이 끝물, 얘는 멀쩡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컨버터블 본드의 투자자들은 CB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고 요 부분에서 30일 날 전환될 때 바로 직전 하루 이틀 여기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최근에도 역시나 이 부분 계속적으로 이들은 전환할 때 이들을 매겨준다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엔캠으로 들어오기 위한 자금, 컨버터블 본드, 그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들어올 거라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죠. 주가는 오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일에 단기 반등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이런 2차 전지의 업종이 오를 때 단기 반등, 그죠? 그리고 삼성 SDI 뭐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를 때 단기 반등만 볼 뿐이지 절대 상방으로 들어간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고 최종. 자, 이러면서 뭐 과거 영상도 이렇게 틀리면서 이때도 똑같은 가격에서 미리부터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이 중앙첨단 소재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서 투자했던 건 얼마예요? 요 부분 800원짜리였잖아요. 800원짜리를 완벽하게 팔죠. 근데도 단기 한번 반등 한번 준다 이거. 다시 한번 더 팔죠. 그리고 단기 반등 한번 준다 이거. 그대로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는 살릴 거라고 했죠. 얼마? 지금은 800원짜리가 아니고 4,600원짜리 전환사채 물량이니까. 이놈이 이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가 전환사채는 분명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우호지분. 제 영상 이제까지 보신 분들 제가 틀렸던 경우가 있던가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중앙첨단 소재주 이들이 이제 전부 다 매각 활동을 통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적어 볼게요. 전환사채를 곧 발행할 거다. 1번. 그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그 가격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파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증자. 우리가 증자 방식에서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주들에게 돈을 내라. 근데 제3자 매정 유상증자는 뭐예요? 특정인으로 하여금 가격을 정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 혹시 중앙첨단 소재 보유하신 분이든 엔캠을 보유하신 분이든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사모펀드를 이해하자. 전환사채를 이해하자. 그죠? 자, 우리 전자공시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잘 봐요. 우리가 전환사채라는 걸 완벽하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사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첨단 소재예요. 그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 아트라스 8000 이거 오전 강의가 지분 신고한 건데 이거 보자는 게 아니고 7월 12일 전환사채 전환 공시가 마지막이네. 이때 봐요. 7월 30일이죠. 이때 제가 했던 게 4,600원짜리라고 했죠. 근데 이들이 요 부분에서 팔아먹잖아. 권리 공매도 딱 하나 둘 팡. 근데 이게 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까지 보면서 누굴 믿으면서 여기서 몰빵 쳤냐? 사모펀드 오를 것 같아요? 못 올. 이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영상 같네요. 석 달 전에 여러분들께 블록딜 물량 세력들 그들의 생각을 노출합니다. 왕따 당할 각오로 노출합니다. 진짜 왕따 당할 뻔했습니다. 이거 노출했다가 여러분들. 자, 이때 오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거 블록딜 나왔을 때요. 누군가는 몰빵치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드렸죠. 사실 이 부분에서
소개시켜. 자, 뭐 이 부분 패스합시다. 결국은 제가 이 부분에서 오를 것 같아요? 못 오를 것 같다고. 못 오른다고. 정확히 말했어요. 요 사채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자, 볼까요? 자, 요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하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모 이 시나리오 역시나 똑같이.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엔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답형 듣고 싶으세요? 못 올라요. 그럼 급락 나와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 No. 근데 시점은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 타이밍 나오면 제가 바로 순간적으로 라이브 채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케이. 자, 이때 오를 거 같냐? 아니? 빠질 거 같냐? 빠질 수 있다. 시점은 다음 주에 결정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하방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빵 지속적으로. 자,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께 일단 일괄적으로 좀 발송해 드릴게요. 자, 자료하고 여러분들 그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채널. 제가 이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죠. 이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뭐 010-4822-8706.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NKM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또는 뭐 중앙첨단 소재라고 한다면 중앙이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전환사채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이 전환사채 한번 또 찍어낼 겁니다. 유상증자 요 부분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손실 중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략대로 해야 돼요. 손절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라이브 채널 보내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얼마까지 보세요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어느 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자, 우리 한번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잘 봅시다. 우리는 항상 이 업황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있진 않았나요? 자, 봐요.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든 그죠? 제가 이 커버해 드리는 종목이죠. 아주 저점에서. 그죠? 뭐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이 바이오 업종은 훈풍이에요. 삼성보이러주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게 나한테 손실을 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강한 믿음? 아니. 일단 업종, 산업의 흐름과 사이클을 완벽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요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잘 봐요. 우리가 이 중앙첨단 소재의 뒷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봐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삼성 SDI를 한번 쳐볼까요? 삼성 SDI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인 게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다 빠져요. 그죠? 뭐 LG 에너지 실론이 다 빠져. 근데 항상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어디에 쏠린다? 잡아요? 이렇게. 어디에 쏠린다? 종목에 쏠려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지겹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 산업의 사이클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달려나가는 건 없다. 어? 잡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교육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봐봐요. 두산 로보틱스 이게 12월 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죠.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안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에브리봇 로봇 하나만 달려나가요. 이게 바로 함수의 이 허수에 걸리는 거라고. 혼자 달려나가는 건 한두 명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잡주를 들고 있더라도 바이오 종목이 좋았을 때 이런 봉독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애들 이게 알테오젠 주가 제가 커버리지 진짜 이제까지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얘도 뭐죠? 피하 복부 지방의 주사 제형 방식이죠. 온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 봉독 효과. 그러다 보니 과거에 야 봉독 관련된 종목 없는 이게 시장에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서 가는 거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금 해법 방법을 달리해 봅시다. 방법.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 어떤 한 분 봤더니 보세요. 실제 수익률인데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보르노이, 유한양 다 제가 커버해드렸던 바이오 업종 내에서 놀고 있다고. 이해되셨나요?
산업의 사이클을 아는 투자자가 돼보자. 제가 교육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닌데 010-4822-8706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과거에 최근에 라이브를 통해서 교육 도와드렸던 영상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HLB.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로노이.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은 이 바이오 업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2월부터 주가 흐름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훈풍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겁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라.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쵸?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자, 반도체는 그냥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 전지 업종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엔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엔캠의 주가는 화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 엔캠의 이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대인 경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다 좋습니다. 둘 다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전구체, 전액 모두 중국이 1등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끌어내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정 중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하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 아니신지요? 우리는 시장이 변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 업종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오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어떻죠? 미래의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과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무기, 그죠? 방산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예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성, 유리기판, JNT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는 안 나와요. 손실은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내부적인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의 픽만 달리한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손실의 확률은 제로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로봇 관련 회사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 작은 놈이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종목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 보니 금양을 선택합니다. 7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오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올랐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안 좋은데요. 그게 바로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섹타의 이동을 분명히 추종한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혼자 움직이는 종목을 경계하여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락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더 상승 주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물타기 좋습니다.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자,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땐 불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불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같이 가보시죠.